개인 상담만 할래? 그런 생각 때려쳐야 됩니다. 평균 연봉은 때려쳐야 됩니다. 때려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사서함의 에런입니다. 이전에 대학원생 브이로그로 인사드렸었는데 시간이 벌써 흘러서 취업한 지 2년이 돼갑니다. 엄청나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심리상담사의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무슨 일을 하나, 연봉은 얼마인가 가장 궁금하죠. 이 세 개에 대해서 살아볼까 해요. 가장 메인으로 가는 곳이 학생상담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사설센터, 인턴, 그리고 기업상담센터 등 여러 방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흔하게 가는 곳들부터 좀 차근차근 접근해볼까 합니다. 이래도 심리상담사 할래? 응? 삐. 가장 먼저 알아볼 회사는 당연히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2년 동안 일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흔하게 가는 루트지만 사실 조건을 따지면 경력이 필요한 회사기도 해요. 업무 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접수면접, 개인상담, 심리검사, 해석상담, 집단상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메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외에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란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기관입니다. 국가는 이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컨대 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지를 잘 제공하는지, 교육을 잘 제공하는지, 안전 등은 잘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상담센터는 어떤 영역에서 평가를 받느냐? 바로 복지입니다. 학생상담센터가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가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네 유자격 상담사 배치하고 있어? 입니다. 여기서 유자격자란 첫 번째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이 세 가지 자격증이 인정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준, 너네 유자격 상담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제공해? 그 실적 내놔봐. 여기서 왜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상담사들의 메인 업무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심리 상담이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비교해보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발벗고 센터가 찾아 나서서 너네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중요하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자죠. 그 예시가 심리특강, 단체심리검사 등이 있어요. 심리특강을 예시로 들면은 한 2시간 정도의 심리특강을 통해서 한 번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학교 측에서는 효율적이라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만큼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증빙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들을 행정일이라고 해요. 행정은 크게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 실행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결과 보고서로 구성이 됩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고 실행 단계에서는 인건비, 재료비, 간식비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처리하고 결과 보고서는 실적, 지출 금액 등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는 필수로 작성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개인 상담에만 집중을 할 수 없는지 알겠죠? 난 개인 상담하려고 대학교 세팅 왔는데 대학생 만나고 싶어서 후기 청소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왜 행정이 이렇게 많아? 개인 상담만 할래? 그런 생각 때려쳐야 됩니다. 삐. 정리해보면은 정기적으로 국가가 학교를 평가하고 너네 사업비 받았는데 그 돈 학생들을 위해서 잘 썼어? 점검 나올 때 행정 문서들로 증빙을 하고 이 행정 문서들은 매 프로그램마다 계획서, 돈 쓴 품위서, 결과보고서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상담사들은 개인 상담, 심리검사, 해석 상담, 집단 상담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의 장점은 무엇이냐? 대학교는 방학이 있다. 이는 고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방문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죠. 또 많은 대학들이 단축 근무를 시행하기도 하고 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그 병원에서 또 직원들을 위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단점은 아시다시피 계약 형태와 연봉이 가장 단점이죠. 현재 학생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현실은 사실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없는 2급 선생님들의 평균 연봉은 2,600에서 3,000입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교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이제는 이런 조건들을 따져볼 것 같아요. 첫 번째, 센터 규모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1급 선생님이 있는가, 2급 선생님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행정 선생님은 또 따로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것 같아요. 우선 1급 선생님이 계셨을 때 장점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세팅을 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위기 사례는 존재합니다. 1급 선생님이 계시면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급 선생님들이 과연 두세 명 정도는 있는가? 이 두세 명이서 프로그램을 분배함으로써 개인이 짊어지는 부담감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또한 증빙 작업을 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줄 수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로 행정 선생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본 이유는 상담사에게 떨어지는 행정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로써 상담사는 개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겠고 연봉도 많았으면 좋겠고 학교 복지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우선순위 1, 2, 3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따지면 남는 거는 인서울대학교랑 직어국대학교처럼 규모가 큰 학교들인데 이렇게 규모가 큰 학교들은 대부분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들어가요. 삐!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지원을 했을 때 인서울은 포기했고 사실상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경기권과 인천권을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을 했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학교를 선택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개인 상담이 진행되려면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를 많이 방문해야 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상담센터들은 구색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단 말이에요.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자신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홍보용으로 많이 올립니다. 그 공지들을 한번 쓱 보면 이 학교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구나 파악됩니다. 동시에 구성원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는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홍보를 대부분 합니다. 조회수는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예측이 가능하죠. 두 번째로 대학교 정보공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보공시라 함은 대학교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재학생 수와 신입생 충원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수치가 조금 낮다면은 현재 대학교가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학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20대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당연한 현상이에요. 특히 충원이 되지 않으면 고객이 없어서 음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식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개인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케이스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죠. 저는 입사 전에 이렇게 학교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고 정보 공시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만약 제가 제 경력을 가지고 새로운 대학교 학생상담센터로 입사를 한다면 규모와 행정 선생님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심리상담사가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좀 명확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심리학과 학부생들 대학원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할 텐데 자신이 왜 이 심리학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이 힘든 현실을 좀 버틸 수 있어요. 막 너무 괴로워. 막 이러다가도 내가 왜 심리상담사를 하고 싶었지? 라고 그 마음먹었던 순간을 떠오르면은 웃으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게 동기고 이 슬픈 현실에서 버틸 수 있는 정말 큰 자원입니다. 그니까 현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나만의 어떤 동기가 있으니까. 누가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직업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가치가 심리상담사니까 선택을 한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현실을 좀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